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24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쪽방상담소가 추석을 앞두고 쪽방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다지고 고독감을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쪽방 주민 추석 명절 합동 차례상 행사를 열었습니다. 명절 때는 가족 단위 이동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을 맞아 필리핀의 명절 문화와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자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 해외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24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과 스마트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상 2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4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평균 22만 3천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겁니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 3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 12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 3일엔 23만 9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예정인데 이는 개항 후 역대 최다 실적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큰 혼잡을 예상하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출국 수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 여객터미널에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늘리고 스마트 서비스인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전용 출국장을 기존 3곳에서 2곳 더 추가했습니다. 또 1,300면의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심야 노선 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공항 측은 역대 최다 여객이 예상되는 만큼 공항 방문 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자담배와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 처리가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고대기의 경우 공항에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추석을 맞아 한 대학에서 지역 주민과 유학생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전통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며 하나의 공동체로 소통하는 장이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학생이 두 손에 떡매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내려칩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떡 만들기.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번집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김치전을 비롯한 전통 음식을 맛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합니다. 다양한 음식 먹어보고 문화 체험도 해보고 게임도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나라 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국 와서 3월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한복 체험을 해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한복이 의상이 되게 예쁜 색이고 또 이렇게 차려지고 의미도 있어서 또 너무 좋습니다. 선문대학교 라이즈 사업단과 아산시가 추석을 맞아 준비한 글로컬 상호문화축제입니다.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아산 지역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또 외국 전통 음식과 의상도 선보여 지역 사회와 학교 그리고 유학생이 서로의 문화를 나눴습니다. 선문대학교는 유학생들 잘 정주하고 장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서 많은 배려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추석 명절 때 이렇게 서로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우리 한국 문화,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유독 긴 이번 추석 연휴,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추석을 맞아 군포에서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필리핀의 명절 문화와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자리였는데요.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을 밟고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 낯설 법도 하지만 자세를 고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균형을 잡아봅니다. 코코넛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달리는 필리핀 전통놀이 가당가당. 조심스레 걷던 아이들의 얼굴엔 잠시 후 한박 웃음이 번집니다. 작은 공을 던진 사이 잽싸게 팽이를 움켜쥐는 잭스톤 놀이도 이어집니다. 한국의 공기놀이와 닮은 듯 다른 놀이에서 아이들은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고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교실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전통놀이도 잘하고 옷도 잘하고 재밌었어요. 여기 색깔이 예뻐서요. 탱탱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달랐어요. 탱탱볼을 튕길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군포 가족센터가 추석을 맞아 준비한 세계 명절 체험 프로그램.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명절을 조금 가족들이랑 같이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면서 이제 세계 문화도 이해해보고 좀 존중하는 마음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명절 풍경. 이색 명절 체험 속에서 가족들은 함께 웃고 배우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명절 때는 가족 단위 이동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도로에 자동차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오전 11시 반쯤 남동구 구월동 시청역 사거리에서 차량 석 대가 추돌했습니다. 지난해 2월 11일 새벽 2시쯤엔 미추홀구 주안동 남부종합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3곳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의 경우 개천절 휴일을 포함해 최대 열흘로 이어지는 상황. 인천소방본부에서 지난 5년간 추석 명절 발생한 사고를 집계한 결과 화재가 1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 요리나 튀김 요리를 하실 때 또 기름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절대 물로 끄시지 마시고 K급 전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명절 연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비상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24시간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119를 통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연휴가 유독 길다 보니 아껴뒀던 여행 계획 세워두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나긴 역대급 연휴에도 쉬지 않고 도로 위를 내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강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배달 주문에 달려가는 이들. 헬멧에 안전장구까지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거리 위를 누빕니다. 거리 위 동료를 마주친 찰나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게 하루 중 유일한 사치이자 여유가 됐습니다. 한 건의 주문이 소중한 이들에게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라는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추석이나 명절이라는 게 제가 배달 일을 하고부터는 오늘이 추석이구나, 또 뭐 설이구나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얘들한테 뭐 잠깐 뭐 전화 한 통화 받고 얼굴 잠깐 아침에 보고 나와가지고 오늘 추석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지. 그냥 일상적인 배달 일이 제 일이다 보니까 그거 그냥 오늘 추석이구나
일해야겠구나.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에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황금 휴가를 계획하지만 차는 붐비지 않고 배달은 몰리는 이 기간이 이들에겐 다른 의미로 황금 대목인 겁니다. 지금껏 배달 일을 하는 동안 마음 놓고 제대로 명절 휴가를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평일보다 어떤 명절 때가 조금은 더 수익성이 더 좋으니까 이제 못 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를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8시간,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면은 하루 일당을 채우기 위해서 8시간을 일하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선을 채우기 위해서 뭐 10시간, 12시간 그 선까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계를 위해 명절 연휴도 잊은 사람들. 쌓이는 배달 주문만큼이나 가족들에겐 무거운 마음을 떠안고 여전히 도로 위를 내달립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풍요로움의 계절 추석.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자칫 소외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요. 안산에서는 해마다 추석이 되면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모여 홀몸 노인 가정 등에 전달할 추석 음식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15년째를 맞이할 만큼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랜데요. 임세혁 기자가 정겨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복지관 앞 주차장이 잔치집 앞마당처럼 북적입니다.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진동합니다. 신선한 재료에 튀김옷을 입혀 노릇노릇 구워내기에 여념이 없는 자원봉사자들.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서서 일하고 있지만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점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른들이 요즘 조금 어려우신데 명절 다가와서 따뜻하게 드시라고 저희가 정성을 담아서 따뜻하게 점 부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내부에서는 송편 빚기가 한창입니다. 속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반죽을 예쁘게 주물러 먹음직스럽게 모양을 잡아냅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오늘 명절이라 이렇게 송편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참 어르신들 드시기 좋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안산에서는 해마다 추석을 맞아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이 한데 모여 어려운 이웃과 나눌 추석 음식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이제는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올해는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외롭고 쓸쓸하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15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봉사자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명절 음식을 정성있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음식을 받은 우리 노인분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석 음식은 김과 카레, 식혜 등의 식품들과 함께 봉투에 담겨 선물 꾸러미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꾸러미는 모두 1,300개로 지역 내 홀몸 노인 가정 등에 고루 전달됐습니다. 우리 같은 독거노인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 추석에 혼자서 외롭고 쓸쓸한데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즐겁고 고마워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자칫 소외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추석. 이러한 이웃을 살피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긴 연휴를 반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은 쪽방에서 홀로 지내는 분들은 명절이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구 쪽방상담소가 이런 외로움을 이겨내도록 돕고자 쪽방 주민 추석 명절 합동 차례상을 차렸는데 어려운 경기 탓인지 후원 물품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웃음치료 강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가족과 단절돼 명절에도 갈 곳 없는 쪽방 주민들입니다. 평소 좁은 쪽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가 차린 추석 명절 합동 차례상 앞에서 함께 차례도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으니 동료와 유대감이 생기고 고독감은 줄어듭니다. 명절 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슬프고 많이 좀 우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래 해줄게 여러분도 얼굴도 보고 차례상 음식도 먹고 할게 명절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쪽방 주민들에게 길어진 추석 연휴는 더 깊은 쓸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냥 집에 있을래요. 뭐 그렇게 뭐 추석이라고는 이렇게 뭐 느낌이 다르다고는 생각 안 해요.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오히려 병원이나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 생활에 불편만 커질 뿐입니다. 명절이 계속 기다 보니 저희가 명절 기간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일부 시설들은 저희가 개방을 해서 이번 추석 경기가 어려워진 탓인지 대구 쪽방 상담소에 기부된 후원 물품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후원 물품들을 모아서 선물을 드리는데 조금 많이 빈약해졌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눔이나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많이 좀 줄어든 경향들이 결과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의 작은 쪽방에 1인 가구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 주민은 500여 명.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이들이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고 고독감과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연차를 안 쓰더라도 7일이나 쉴 수 있는데요. 실제로 8년 만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연휴는 어땠는지, 또 내년은 얼마나 쉴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서주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기다려지는 올해 추석 연휴는 총 7일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긴 추석 연휴인데요.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석 연휴는 5일이었을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짧았던 건 4일로 2014년과 19년, 22년 이렇게 3번 있었습니다. 흔히 역대급이었다고 하는 2017년에는 무려 10일이나 됐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흘간의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이 한글날 다음 날인 10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건데요. 하지만 검토된 바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로 아쉽게도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대체 공휴일이나 임시 공휴일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 대체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설과 추석, 연휴 혹은 3.1절과 광복절, 어린이날 등 7개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에 첫 번째 평일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반면 임시공휴일은 국가적 행사나 국민적 축제, 또 내수진작 등의 목적이 있는 특별한 상황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대체 공휴일은 자동으로 정해지고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검토한 뒤 지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와 과거의 추석 연휴에 대해 알아봤는데 내년은 또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6월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 원력 요항을 살펴봤습니다. 이 원력 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데요. 2026년 빨간 날, 공휴일은 총 70일입니다. 올해가 68일인 것과 비교를 하면 이틀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 내년에는 주 5일제 기간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총 8번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2월 설 연휴입니다. 설날은 17일인데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을 내리쉽니다. 내년에는 설 연휴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은 9월 추석입니다. 아쉽게도 올해보다는 짧은데요. 9월 24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4일 이어집니다. 그래도 10월은 연휴가 2번이나 있습니다. 개천절이 주말이라 대체 공휴일이 붙는데 한글날은 주말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추석 연휴가 8년 만에 길다고 하니 내년 공휴일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빨간 날, 휴일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죠. 내년에는 흔히 말하는 역대급 연휴는 없지만 소소한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 중장기 계획 미리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BTV 뉴스 서주헌이었습니다.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인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성통화보다는 문자로 할 때가 부담이 덜하죠. 환절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좋은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환절기에는 직접 만나기 힘들 때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 통화보다는 덜 부담스럽고 이미지, 이모티콘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어 일일이 안부를 묻는 수고를 덜기도 합니다. 전화 통화는 이제 뭔가 막 즉석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문자로 보내게 되면 정리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적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죠. 문구 같은 고민 많이 해가지고 뭐 구글 같은데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가면서 요즘 문자 추석 관련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렇다면 환절기 문자 메시지 꿀팁은 무엇일까? 우선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상대에 따라 문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어 따뜻하게 입고 다녀. 추워졌다. 이럴 땐 뜨끈한 국물이 최고지 등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는 환절기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기온차가 큰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등 짧지만 약간의 격식이 필요합니다. 시기 적절한 것도 중요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거나 더워질 때 월요일 아침 한 줄을 시작하며 보내는 것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유머도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미지나 이모티콘을 활용하면 감성과 진심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요즘, 평소에는 바쁜 일상으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할 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진심을 담은 문자 한 통 어떨까요?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 연휴 가족과 함께 웃음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쁘게 오가더라도 마음은 여유롭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